자, 수능 특강 12강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에요. 게이트웨이부터 쭉 한번 가볼 건데 정답이 되는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우리 어차피 수업 시간에 문제 찾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는 연습을 같이 했었던 부분이고 복습용으로 내신대 비용이다 보니까 아예 빼고 쭉 알맞은 자연스러운 흐름만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바로 갈게요. 그림을 현실 모방해서 해방시킨 사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치? 핵심 소재 파악하시고 가볼게요. 사진술이 come along 했을 때 come along이 뜻이 뭐냐면 나타나다 라는 말이지. 19세기에 나타났을 때 그림이 놓여지게 되었대.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대요. 어쩔 수 없지, 맞지? 사진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콤마 삽입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사진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대. 어떤 일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왔지. 어떤 자연환경을 모방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대. 화가가 지금까지 모방하는 것보다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사진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럼 이거 되게 화가에게 독이었겠다. 그치?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는데 일부 화가들은 make use of 하기도 했대요. make use of가 뜻이 뭐냐면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말이잖아. 일부 화가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한 친구들도 있기는 했대요. 뭐를? 그 발명품이 사진술이라는 말이지. 한 플러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했네. 있었대요. 누가 있었냐면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는데 어떤 인상파 화가들이냐면 이용했었던 사진을 뭘 대신해서 in place of가 뭐뭐를 대신해서 라는 말이잖아. 모델이나 풍경을 대신해가지고 어떤 모델, 어떤 풍경, 그들이 그리고 있는 중이었던 모델이나 풍경을 대신해서 사진을 이용하는 인상파 화가들도 있었대. 분명히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대체로 by and large 나오니까 주로 대체로 사진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전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뭐에 대한 도전? 그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술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대. 뭐 했던? 전치사 다음에 동사 쓰고 싶으니까 ing로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의미상의 주어 섞여 있는 거. 그림이 멀리 이동하게 되어진 한 가지 원인이 되어졌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냐 하면 직접적인 표현과 그 다음 직접적인 복제에서부터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동하게 되어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대. 그 사진술 때문에 언제 20세기에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동하고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사진 때문이었대요. 20세기의 추상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하면 큐비즘이라고 얘기하잖아. 입체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되게 대표적인 화가 있잖아. 피카소. 그림을 막 개떡같이가 아니라 되게 예술적으로 되게 추상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 친구 있잖아. 그렇지?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건 사진이 그 셔터를 클릭하기만 하면 너무 이제 똑같이 뽑아내버리니까.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사진이라는 것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하면 묘사하고 표현하는 일을 어떠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 것들을 묘사하는 일을 사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화가들이 자유로워졌대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었대요? 내면을 바라다 볼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복제할 수 있었대요. 표현할 수 있었대요. 자, 뭘 표현할 수 있었냐면 어떠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어디에?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대. 이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느낌적인 거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자, 문장 끝나요. 문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접속사가 없다 보니까 동사 형태가 불가능하고 주어 똑같아서 날라갔고 분사구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표현하면서 뭐를?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디에? 색깔에 그리고 그 볼륨의 부피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선이나 공간적인 배치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근데 어떤 감정이냐 하면 화가의 예술에만 고유한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게이트웨이 넘어가고 12강의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협력의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핵심 소재 같은 거 잘 좀 기억해 놓으시고, 협력이 있을 때 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있을 때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내용 가볼게요. 진화 생물학자 엘리자벳 사토우리스에 따르자면, 엘리자벳이라는 인물에 따르자면 협동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뭘 향한? 지속 가능성을 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표현 같은 경우는 되게 뒤집기가 어려워요. 쌤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표현 같은 경우는 야, 너 한번 해석해봐. 이 전문가에 따르자면 협동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이게 반전을 일으키기가 되게 힘들다란 얘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이 글의 핵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글의 어감을 파악하면서 읽어요. 늘 항상.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그 다자란 생태계들은 뭐 같은 다자란 생태계래? 대초원이나 열대우림과 같은 다자란 생태계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뭐 할 때? 좀 더 많은 협력이 있을 때. 뭐보다? 뭐 할 때보다? 있을 때보다. 적대적인 경쟁 관계가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협력이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진화 생물학자 엘리자벳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는 뭐에? 열대우림의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가 특히나 생생한 예시가 되어진대. 뭐에? 다자란 생태계에 특히나 생생한 예시가 되어지고 있대요. 그 다자란 생태계가 어떤 거냐 하면 살아남아왔던,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지, 얼마 내내 수백만 년 동안 쭉 살아남아온 다자란 생태계의 생생한 예시가 바로 특히나 열대우림의 생태계래요. 자,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그 종들이, 열대우림의 종들이 배웠기 때문이래. 뭐 하는 방법을? 경쟁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서로서로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되게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생한 예시가 바로 열대우림의 생태계가 되어지고 있대요. 굉장히 복잡한. 열대우림 안에 그 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맞지?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협력했던 그 친구들이 좀 더 잘 살아남고 지속 가능해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음 문장 가볼게. 열대우림에서는 모든 종이 완전히 이용되어지는데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is 나오는 거, 단수 동사 나오는 거 챙겨주시고, species 같은 경우는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열대우림에서 모든 종이 완전히 이용되어진대. 그리고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대요. 뭐 하는 동안에? 재활용하는 동시에, 모든 그들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동시에 함께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더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are distributed 되어진대. 자, 전과에서 attribute A to B 있었지? 그거랑 구분해야 된다. 모든 제품과 상품과 열대우림 안에 있는 그 물건들과 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서비스들이 분배되어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분배되어진대. such much that 아니라 했다.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것 뿐이에요. 너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지 마요. 모든 종이 건강하게, 이까지가 아니네. 모든 종들이 건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분배되어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그러한 것이 바로 뭐다?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 협력이 있을 때 조금 더 오래 존속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고대와 중세의 학문적인 특징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만 쭉 봐도 평생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의 철학자가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볼게요. 세 개가 아니라 단어예요. 단어. word입니다. word. L 빼야 돼요. R 빼는 게 아니라 L 빼야 된다. 그 단어가 있잖아. 과학자라는 그 단어가 그 현재에 존재하는 의미 안에 그 과학자라는 단어는 될 수 없었대요. 언어의 일부가 될 수 없었대. 뭐 하기 전까지? 현대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언어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이게 not A until B 라고 얘기하는데 쌤이 원래 문장 쭉 풀어서 설명해 줬다. 이게 뭐냐 하면
이때 강조용법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였지. 우리가 학교에서 막 그거 하진 않겠지만, 변형하진 않겠지만 3학년 때는 변형이 없더라고. 우리 학교는 나데이 언틸 비를 아예 그냥 째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직역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 쌤이 수업 시간에 풀어줬는 거 한번 설명 참고하시고, 필기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 자, 현재 의미에 있는 그러한 단어, 과학자라는 단어는 되지 못했습니다. 직역한다. 언어의 일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그 현대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중세 시대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부였고, 그래서 철학자는 뭐였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뭘 관리하는 사람이었대? 인간의 지혜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였대. 그 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 하면 도덕적인 법도 알고 있었고, 종교도 알고 있었고, 정치체제도 알고 있었고, 자연사나 연금술, 수학, 치유, 그리고 모든 지식까지도 이 친구가 알고 있었대. 지식을 관장하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 일만 있으면 철학자한테 쫓아가는 거야. 실제로 연결없고 비스무리한 건 무조건 다, 그지? 실제로 근면성실한 그러한 철학자, 한 시대의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그 철학자는 할 수 있었는데 마스터할 수 있었대. 전체적인 총합을 마스터할 수 있었대요. 학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전체 총합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진짜로 얘들을 다 뭐가 됐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대. 자, 이것은 be in contrast with 하는데 중간에 striking이 섞여 있어요. be in contrast with가 뭐뭐와 대조를 이루다 라는 말이잖아. 눈에 띌 정도로 대조를 이루고 있대. 오늘날의 세계와는 눈에 띌 정도로 되게 대조를 이루고 있대요. where로 바꿀 수 있겠지. 오늘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 챙겨주시고. 자, 한 남자가, 오늘날의 세계는 한 남자가 갖다 바칠지도 모른단다. 뭐를? 일평생의 시간을 단 한 가지 유형의 세균 또는 박테리아에 갖다 바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도 있대. 뭐라고? 자,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의 실험 대상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유산균이나 한 가지 유형의 박테리아와 같은 그의 실험 대상을 되게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래요. 뭐 할 만큼 충분히 한 완전한 세대를 위해서도 충분히 복잡하고 광대하다. 뭐에? 심오한 연구의, 뒤에서부터 간다. 심오한 연구에 완전한 한 세대를 위해서도 충분할 만큼 복잡하고 광활한 것으로 그의 실험 대상을 고려하는 오늘날의 세계와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디스는 앞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분사구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유의 느낌으로 because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since나 as 같은 거.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bother about 나와요. 뭐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그의 추구에 있어서,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세부적인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대인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게 포괄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이제 모든 지식을 마스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해. 괜찮아? 왜 이렇게 버벅이노? 쌤이 지금 강의를 이게 지금 6번째 만드는 거거든. 지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조금 버벅이더라도, 눈이 조금 쌍꺼풀이 두꺼워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자,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자, 12강의 3번까지 하고 잠깐만 끊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식민지 이전 시대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동물 존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대.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대. 뭘 향한? 그 애도하는 행위. 누구를 위해서 애도하는 행위냐 하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위해 애도하는 관습에 대해서 미국에서 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대. 옛날부터 동물에 대해서 애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자, 실제로 있잖아. 인간과 동물의 그러한 관계는
nearly 아니다. neatly지. 깔끔하게 라는 말로. 깔끔하게 혼합되어져 있었대요. B 플러스 PP 나옵니다. 어디에 섞여 있었냐 하면 미국의 역사에 섞여 있었습니다.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2번 나오는 것까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깔끔하게 미국의 역사 안에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뭐 하면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뭐 동안에 식민지 이전의 시기 동안에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형성했는데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대요. 누구와?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들소나 아니면은 그 사슴이나 다른 숲에 사는 생명체들과 함께 복잡하고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이라면 이들을 위해서 막 슬퍼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맞지? 막 죽여도 된다 이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느낌이 다른 거지.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많은 사냥하고 있던 부족들이 보여줬는데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대. 누구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대요.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동물들 얘기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였고 구분 잘해야 된다. 동물들을 사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뭘 위해서?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해서 그들을 사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원들은 느꼈습니다. 부족원들이 뭘 느꼈냐 하면 대문장을 느꼈대. 요거 하나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죽여야 할 필요 있다 아이디 죽임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냥꾼이 되려면 부족이 되려면은 완전히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돼야 되기 때문에 그 must kill them까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고 교과서 그대로 나온다면 조개 함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느꼈는데 뭘 느꼈냐 하면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대요. 되게 적절하고 의식적인 방식에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령 내가 음식과 다른 용도를 위해서 사냥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었대요. 일부 원주민들은 믿었는데 뭐라고까지 믿었냐 하면 동물의 죽음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믿었대. 그리고 또 대문장을 한 개 더 믿었는데 그 동물이 아마 환생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우리의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뭐로써? 똑같은 종으로서 돌아와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아? 다음 문장 가볼게요. 만약에 사냥꾼이 죽이지 않으면 동물을 적절하게 죽이지 않으면 얘기하네 맞지? 만약에 사냥꾼이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을 적절하게 죽이지 않는다면 그 동물들은 돌아올 겁니다. 뭐로써? 유령으로서 돌아와가지고 괴롭힐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could return 1번 나오고 haunt가 2번 나옵니다. 사냥꾼을 괴롭힐 거고 아마 감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냥꾼을 뭘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감염시키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을까? 12강의 4번으로 넘어갈게.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